자, 변수를 조금 더 잡을게요. 기본 위치를 잡아주기 위해서 변수 가보겠습니다. 디렉션 밑에다가 우린 지금 누굴 움직일 거냐면 피그의 캡션을 움직일 거거든요. 피그의 캡션을 변수로 잡을게요. 캡션이라고 합시다. 캡션은 타겟 안에서 피그의 캡션을 선택하시면 되시겠죠?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피그 캡션을 움직이는 건 함수 누구한테 시킬 거냐면 펑션 move 캡션이라는 함수에다가 일을 시킬 거예요. 이 move 캡션이 궁극적으로 해주는 건 이 캡션에다가 애니메이트를 이용해서 레프트 값과 탑 값을 바꾸는 걸 할 거예요. 여기에서. 궁극적으로 이 안에 이제 엄청나게 많은 코드를 좀 쓸 거지만 마우스가 움직이면 할 일에서 move의 캡션이라는 함수를 작동을 할 거고 move의 캡션이 작업을 할 때 그때 방향을 감지해서 나오는 것들 그걸 활용해서 쓸 겁니다. 그러면 얘가 움직일 때 이 안에 들어오는 값을 여기 안에 들어오는 값은 얘의 제가 뭐를 바꾼다라고 했냐면 레프트 값과 탑 값을 바꿀 거예요. 근데 그걸 변수명 뭐에다 저장을 해 놓을 거냐면 애니메이션 2라는 변수에 저장을 해 놓을 겁니다. 250. 자, 2.5초에 걸쳐서 캡션이 움직이는 걸 작성을 할 거고 우리가 move 캡션 안에다가 궁극적으로 그러면 최종적으로 적어주는 건 이거의 값이 어떻게 바뀔 거냐 그것만 지정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변수명 여기에서도 밖에서도 쓸 수 있게끔 어디에서도 쓸 수 있게끔 해줄 거냐면 잠깐만 이걸 밖에서 쓸 필요가 있나 없나 일단 써 변수명을 일단 밖에서도 쓸 수 있게끔 넣어 놓을게요. 자, 위에 함수부터 좀 바꿀 거예요. 아니지, 아까 이제 이벤트가 일어났을 때 타겟에서 마우스가 움직일 때 할 일을 우리가 아까 어떻게 적었었냐면 이렇게 적었었어요. 이제 얘를 바로 직접 불러오는 게 아니라 타겟에서 마우스가 들어오든 나가든 그 안에서 움직이든 우리는 이제 함수 누구한테 일을 시킬 거냐면 move 캡션이라는 함수한테 일을 시킬 겁니다. 이렇게 바꿔주세요. move 캡션이라고 해서 이렇게 바꿔주십시오. 되었습니까? 자, 방향을 감지하는 건 아까 우리가 스택 오버플로에서 빌려온 코드가 있어요. 그 코드가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알려주는 건 디렉션입니다. 저 디렉션이 오면 그걸 가지고 우린 누굴 움직일 거냐면 캡션을 움직일 거예요. 캡션을 움직일 때 얘의 값을 수정하겠답니다. 자, 그러면 마우스 디렉션이 할 일은 뭐가 될 거냐면 move 캡션 안에다가 써볼게요. move 캡션에서는 방향에 따라 얘의 값을 바꿔주는 거거든요. 자, 일단 쓰기 전에 여기에 뭐가 들어와야 될지 생각을 해볼게요. 완료본을 다시 한번 봅니다. 완료본을 보고 있고요. 마우스가 제가 오른쪽에서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러면 지금 캡션이 완벽하게 오른쪽에 있다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주석으로 먼저 써보면 마우스의 방향이 오른쪽에서 들어왔대. 그러니까 이스트예요. 아까 뭐였죠? 오른쪽에서 들어오는 게 숫자 1번이래요. 어쨌든 오른쪽에서 들어오면 케이스 번호 1번 이게 오른쪽에서 들어온 거예요. 오른쪽에서 안쪽으로 들어온 겁니다. 이러면 우리가 캡션의 값을 어떻게 바꿔줘야 되냐면 완벽하게 오른쪽에 있다가 들어오려면 무슨 값이 뭐로 바뀌면 돼요? 무슨 값이 뭐로 바뀌면 됩니까? 그냥 레프트 값이 몇입니까? 레프트 값이 몇으로 바뀌어야 돼요? 오른쪽에서 안쪽으로 들어왔대. 레프트 값이 뭐에서 뭘로? 100%에서 0으로 바뀌고, 그죠? 탑값은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탑값은 그냥 0에서 0이죠. 그러면 애니메이트 2에 들어가야 될 값은 레프트가 0이고 탑이 0입니다. 그죠? 케이스에 따라서 다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야 우리가 스크립트 짤 수 있으니까. 케이스가 이번에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왔대요. 위에서 아래로 놓은 게 아까 케이스 몇 번이었냐면 탑 케이스 0번이에요. 케이스 0번은 위쪽에서 안쪽으로 들어왔답니다. 자, 그럼 여기에는 이제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위에서 아래로 들어온다는 얘기는 무슨 값이 무슨 값으로 바뀌어요? 탑값이 바뀌어야 되겠죠. 탑값이 위에서 완벽하게 여기에 있다가 아래로 내려온다고. 그럼 몇에서 몇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렇지. 마이너스 100에서 0으로 지수시 정답. 마이너스 100%에서 0으로 바뀌어야 돼. 레프트 값은 변함이 없죠. 레프트 값은 0에서 0입니다. 0이고 그러면 애니메이션 2의 값은 탑 값이 어쨌든 0이고 레프트 값도 0이에요. 여기 애니메이션 2의 값은 일단 들어오는 건 다 똑같아요. 일단 끝까지 가볼게요. 그 다음에 왼쪽에서 이렇게 들어왔대요. 왼쪽에서 들어왔으면 왼쪽에 들어온 건 케이스가 뭐라고? 3번. 케이스 3번이 왼쪽에서 들어온 거래요. 왼쪽. 탑값은 변함이 없을 거고 그래서 어쨌든 애니메이션 2의 값은 0, 0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아래에서 위로 올라왔다라고 하면 아래에서 위로 올라온 건 바텀에서 올라온 건 케이스 2. 아래에서 올라온 건 레프트 값은 변함이 없을 거고 탑 값이 100%에서 0으로 바뀌는 거겠죠? 그럼 얘 값은 변함이 없고. 자, 지금 케이스에서 두 개가 필요해요. 오른쪽에서 안쪽으로 들어왔다면 이 값이 지금 애니메이션 2는 다 똑같지만 마우스가 움직일 때 초기 위치는 다 달라요. 초기 위치가 다릅니다. 그러면 무브 캡션에서 작성해야 되는 건 방향에 따라서 초기 위치가 다르고 방향에 따라서 얘는 변함이 없지만 방향에 따라서 초기 위치가 다르고 또 나가는 게 있어요. 여기에서 이렇게 나가는 방향. 원리본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에서 이게 들어왔다가 이제 나간단 말이에요. 나갈 때 이제 이건 들어올 때고 나갈 때까지 파악을 또 해보겠습니다. 오른쪽으로 나갈 때 이거에 따라서 지금 케이스가 우리가 지금 스크립트를 다 짜줘야 되기 때문에 위쪽으로, 왼쪽으로, 아래쪽으로 나갈 때를 생각해 볼게요. 자, 오른쪽으로 나간대요. 오른쪽으로 나간다는 건 지금 위치에서 바깥으로 나간다는 얘기죠. 레프트 값이 뭐에서? 0에서 레프트 값이 100으로 바뀔 거고 탑 값은 변함이 없네요. 그러면 끝에 위치는 어쨌든 얘가 100%로 바뀌는 거죠. 위쪽으로 바뀐다라는 건 다 적어보고 하겠습니다. 여기 상태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래. 그러면 탑 값이 0이다가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100%. 레프트 값은 변함이 없고 탑 값이 마이너스 100%로 바뀐대요. 왼쪽으로 가는 건 잠깐만 오른쪽 왼쪽으로 가는 건 레프트 값이 0이다가 왼쪽이니까 마이너스 100%로 가겠고 레프트 값이 마이너스 100%가 되는 거겠죠. 아래쪽은 레프트 값은 변함이 없고 탑 값이 0에서 다시 100%로 바뀐대요. 그래서 결국에는 탑 값이 애니메이션 2의 값에는 100%가 들어와야 된답니다. 자, 무브 캡션에서 들어올 때 나갈 때 우리가 캡션에 무슨 값을 바꿔야 될지는 주석으로 해서 이렇게 다 정리를 해 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무브 캡션에다가 작성을 해 볼게요. 이게 들어올 때 나갈 때였었으니까. 자, 무브 캡션에서 일단 누구의 힘을 빌려서 디렉션을 감지할 거냐면 디텍트 무브 디렉션이라는 여기에서 어디 갔니? 디렉션이라는 변수 안에 값은 누구의 힘을 빌어서 얘의 힘을 빌어서 그 결과가 디렉션이라는 변수에 저장되게 합니다. 됐습니까? 얘가 알려주는 건 이제 디렉션을 우리한테 알려줘라고 해서 리턴을 받을 거거든요. 여기에 값이 바뀌면 리턴을 받을 필요도 없구나. 이거 안에서 변수명이 바뀌었으니까 이거 안에서 변수명 여기 자 그럼 앞에 var을 쓰면 안 돼요. 앞에 var을 써버리면 그러면 이거 안에서 새로운 변수를 만든 게 돼버리기 때문에 얘를 빼버릴게요. 디렉션을 뺍니다. 자 그걸 받아와서 여기 케이스마다 바뀌는 건 여기에 작성하래요. 그러면 저 녀석이 우리한테 이 디렉션이라는 변수명 안에 아까 0, 1, 2, 3을 알려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0, 1, 2, 3에 따라서 여기 Do your animation see here 라는 부분을 잘라요.
해당 부분의 코드를 자르겠습니다. 잘라서 어디로 옮길 거냐면 위로, 여기에. 우린 케이스에 따라서 지금 누구의 캡션의 레프트 값과 캡션의 레프트 값과 탑 값을 바꿀 거니까 이렇게 가져옵니다. 자, 아까 주석으로 정리했던 걸 바탕으로 해서 얘의 위치를 바꿔 볼 건데요. 자, 일단은 밑에 얘를 작성하기 전에 뭐부터 볼 거냐면 여기에서. 자, 여기에서 우리가 마우스가 들어올 때와 마우스가 나갈 때 할 일이 달라요. 마우스에 들어올 때는 얘가 작동을 해야 되는 거고, 마우스가 나갈 때는 얘가 작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캡션에 애니메이트를 걸 건데, 애니메이터 걸 때 여기의 값이 이거와 이거일 때 다르거든. 그걸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게 언제 작동을 하죠? 여기에서 move 캡션이라는 게 타겟의 마우스 move, enter, leave. 그래서 엔터 할 때, 들어올 때와 나갈 때 이벤트를 다 적용할 수 있으니까 이벤트의 종류가 얘라면, 이벤트의 종류가 얘라면 이라고 해서 move 캡션 안에서 이벤트 종류를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이벤트 종류를 구분하는 방법은 여기 move 캡션 안에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if 이벤트의 타입이라고 해서 이벤트의 종류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의 타입. 자, 이때 안전하게 하려면 이벤트의 타입이 완벽하게 얘하고 똑같다라고 해서 equal을 3개 쓸 수 있었어요. equal을 3개 쓰면 해당 값이 오른쪽에 있는 거랑 완벽하게 똑같니? 라고 해서 마우스 엔터라고 할게요. 이 조건이 참일 때 else if 또 이벤트의 타입이 뭐와 완벽하게 같을 때 마우스가 떠났을 때 마우스 leave라고 할게요. 자, 마우스가 들어왔을 때 할 일과 마우스가 나갔을 때 할 일을 이렇게 안에서 이벤트 타입으로 구분해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자, 마우스가 들어왔을 때부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마우스가 들어왔을 때 들어오는 애니메이션은 어떻게 작성을 할 거냐면 자, 위에서 변수명을 하나 더 볼게요. 변수명 하나를 뭐 볼 거냐면 들어오기 전 위치를 들어온 이후의 위치도 잡아놓을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 들어왔을 때 얘는 다 똑같거든요. 왔을 때의 이 타겟의 레프트 값은 0이고 탑 값은 0이에요. 그걸 매번 적는 것보다는 얘를 변수로 잡아놓는 게 편하겠죠. 그래서 위에 올라가서 포지션 안에 있을 때의 위치라고 해서 포지션 인이라고 하고 값이 두 개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탑 값이 0%, 레프트 값이 0% 이렇게 변수를 적겠습니다. 변수 하나에다가 값을 두 개 적는 건 객체 형식으로 저렇게 적어주시면 되죠. 저게 기본적으로는 마우스가 들어왔을 때 타겟의 최종적인 위치입니다. 그죠? 마우스가 들어왔을 때 최종적인 위치, position in 해서 들어와 볼게요. 이게 마우스가 들어왔을 때 할 일에서 누구의 타겟의 기본 최종적인 위치라고 보시면 돼요. 캡션에 CSS 속성을 이용해서 메서드를 이용해서 변수명 어디에 있는 거 여기 포지션 in에 있는 게 작동을 하라고 하겠습니다. 잠깐만 이건 들어오는 거고 변수명 하나를 더 잡은 것 같은데 포지션 여기가 바뀌어야 되겠구나. 여기에 포지션 out이라고 할게요. 포지션 아웃이라는 변수는 아직 안 만들었어요. 포지션 아웃이라는 건 누굴 통해서 만들어 줄 거냐면 나갈 때 위치가 다 다르거든요. 여기에 최종적인 위치는 똑같지만 나갈 때 위치가 다 달라요. 다른 건 누구한테 지적을 할 거냐면 어떤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구현을 해줄 거냐면 위에 여기 스위치 문을 아까 가지고 왔거든요. 이 스위치 문을 이용해서 탑에서 라이트에서 이들 방향에 들어올 때마다 얘의 결과를 변수명 포지션 아웃이라는 거에다가 담을게요. 그러면 저거 그대로 담을 수 없고요. 이거를 함수 안에 담아야 합니다. 펑션에 담을게요. 스위치 문은 그냥 변수명의 결과값으로 들어올 수 없고 함수의 결과값으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화면처럼 이렇게 바꿔주세요. 포지션 아웃이라는 변수 안에는 스위치 문을 이용해서 누구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detect mouse direction이라는 함수가 알려주는 방향의 숫자, 그 숫자를 활용해서 여기에서 얘를 먼저 작성하고 밑에 걸 작성해야 되겠구나. 여기에서 포지션 아웃에서는 최종적인 나가는 위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여기에서 나갈 때 지정했던 이 코드를 참조해서 누구의 캡션의 최종 위치를 지정해 줘야 돼요. 일단 함수 안에다가 화면과 같이 작성하셨습니까? 볼게요. 자, 케이스가 0일 때, 아까 케이스가 0일 때 나갈 때 위쪽으로 나간다고 했어요. 위쪽으로 나가면 초기 위치는 탑값이 0에서 마이너스 100%로 최종적으로는 탑값이 마이너스 100%의 레프트 값이 0으로 바뀌어야 된대요. 나갈 때. 자, 그게 변수명 어디에 저장돼야 된다고요? 포지션 아웃에 저장돼야 돼. 케이스가 0일 때는 포지션 아웃에 얘가 저장되게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얘를 탑값이 마이너스 100%, 레프트 값이 0인 걸 리턴해서 여기에서 이거 다음에 적어 보면 리턴 지금 이게 함수니까 이거의 결과를 누구한테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 함수가 실행된 결과로 저장을 해줘야 된다고. 그 저장이 되는 게 여기 포지션 아웃에 저장이 될 거예요. 리턴에서 탑값은 이게 객체를 리턴해야 되는 거니까 탑값은 마이너스 아까 100% 그리고 레프트 값은 몇이라고요? 레프트 값은 0%. 0일 때는 아까 이렇게 나가야 된다라고 했었으니까 나머지도 아까 주석으로 적은 대로 다 똑같이 쓸게요. return 케이스 1에서는 어떻게 한다고? 레프트 값이 100, 탑이 0. 케이스 2에서는 어떻게 한답니까? 아래쪽으로 나가려면 레프트가 그대로 복사해서 케이스가 2일 때는 레프트 0, 탑 100%. 레프트 0, 탑 100%. 잠깐만. 케이스 1 다시 볼게요. 케이스 1이 레프트가 100%, 탑 값이 0. 0번이 마이너스 100, 0. 1번이 100에 0. 2번이 0에서 100, 0에서 100. 오케이. 3번이 마이너스 100%, 탑 0. 탑 0에 마이너스 100%. 자, 아까 나갈 때 방향에 따라서 우리가 레프트 탑 값을 아까 다 정리를 했었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여기 포지션 아웃에 들어갈 값들을 모두 설정했습니다. 여기서 주의점은 이 브레이크 앞에다가 얘를 써야지 브레이크 뒤에다 써버리면 아무것도 리턴 안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끝나는 겁니다. 이 문장은 여기 이 케이스가 0일 때 리턴 값에서 얘를 돌려주고 끝! 브레이크 그만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이 순서가 바뀌어 버리면 아무것도 안 돼요. 자, 포지션 아웃에 들어갈 값을 넣어줬습니다. 그러면 다시 아까 마우스 엔터 들어왔을 때 할 일로 가볼게요. 마우스 엔터 들어왔을 때 할 일을 보면 기본적으로 포지션 아웃에 있는 게 이게 최종 위치죠. 최종 위치고 얘가 움직이는 게 보여야 되니까 움직이는 걸 보이는 건 어쨌든 여기에 애니메이션 2에다가 값을 적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들어갈 값이 아직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이걸 얘는 아까 포지션 in이 있거든요. 요거 복사해 올게요. 자, 초기 값이 여기다가 적어 보겠습니다. 자, 해석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가 들어오면 애니메이션 2에는 뭐가 적혀 있냐면 포지션 in에 적어놨던 걸 가져왔어요. 포지션 in에 적어놨던 건 위에서 가보면 포지션 in에는 00, 즉 마우스 올렸을 때 최종 위치입니다. 최종 위치는 이렇게 애니메이션 2라는 거 캡션이 마지막으로 움직일 때 쓸 레프트와 탑 값은 0, 0이래요. 마우스 엔터가 들어오면 0, 0이고 그 전에 얘의 위치 요 애니메이트가 작동하기 전에 기본 위치를 여기 이 부분에서 잡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다시 한번 봅니다. 만약에 들어올 때 상황이니까 요 상황이에요. 들어올 때 위에서 안쪽으로 들어왔다고 생각해 볼게요. 케이스가 0이랍니다. 그러면 마우스가 기본 위치가 어디 있었어야 돼요? 여기 있었어야 됩니다. 그걸 어디서 잡았다고? 여기서 잡았습니다. 포지션 아웃. 그러니까 바깥쪽에 있을 때의
CSS라고. 여긴 들어왔을 때 최종 위치고. 자, 포지션 아웃에 뭐가 적혀 있어야 돼요? 여기 기본 위치, 위에 위치가 적혀 있어야 됩니다. 위에 위치는 아까 탑이 마이너스 100% 0이라고 했어요. 케이스가 0일 때 탑이 마이너스 100, 0으로 잡혀 있었는지 볼게요. 케이스가 0일 때 탑 값이 마이너스 100%, 즉 여기 있다가 그러면 케이스가 0일 때 포지션 아웃에서는 얘가 저장돼 있죠. 요게 어디에 저장돼 있다고요? 포지션 아웃 여기에 저장돼 있다고. 기본 위치가 어디랍니까? 여기랍니다. 그러다가 애니메이트 문장을 이용해서 애니메이션 2에는 뭐가 저장돼 있어요? 포지션 인엔 뭐가 저장돼 있습니까? 레프트과 0, 탑 0이 저장돼 있어요. 하나만 더 쓰면 완료입니다. 하나만 더 쓰고 볼게요. 마우스가 리브 할 때는 밖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밖으로 나가는 건 애니메이션 2의 값을 포지션 아웃 얘로 해볼게요. 자,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마우스가 나가는 거래. 마우스가 나가는 거, 나갈 때 상황을 볼게요. 나갈 때 여기에서 아래로 내려갔다라고 해봅시다. 잠깐만, 2에서 56번에서 일어났는데 56번에서 2 디텍트 마우스 디렉션은 무브 캡션 할 때 이벤트를 안 넘겼나? 잠깐만요. 지금 에러가 잔뜩 나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지금 제가 드린 거에서 좀 전 버전에서는 얘가 없었습니다. 이 55번 라인, 제 화면 기준으로 55번 라인에 이 이벤트가 있어야 되는데 좀 전 한 것까지 해선 얘가 없었습니다. 얘를 추가해 주십시오. 이 펑션은 이 move caption이라는 건 언제 작동하냐면 우리가 타겟에 마우스가 들어오든 움직이든 들어오든 나가든 그때 이 함수가 작동을 하고 이 함수는 올라갈게요. 다시 여기에 이벤트를 물고 들어와서 mouse direction 이라는 함수에 요 이벤트를 넘겨주고 이 이벤트가 들어가면 이 함수의 결과는 저 함수의 결과는 디렉션에 저장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좀 전에 우리가 작성한 거에서 detect mouse direction이라는 함수가 제 역할을 안 했어요. 한번 이 함수가 할 일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려와 볼게요. 저 함수가 해준 역할은 이벤트가 넘어오면 지금 그 이벤트가 일어난 그 녀석의 높이를 확인해서 사용자가 지금 마우스에 들어왔는지 나갔는지 얘가 방향을 우리한테 알려줘야 되거든요. 콘솔에서는 방향이 이렇게 숫자가 아직 에러가 있어서 거기까지 안 나오네. 숫자가 여기가 찍었는데 이 함수가 우리한테 알려주는 값, 리턴해주는 값이 변수명 여기에 저장이 돼야 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 저장이 안 됩니다. 저장이 안 되는 건 이 함수가 만든 저 변수 값, 디렉션이라는 값에 저장되어 있는 걸 우리한테 안 알려줬거든. 그래서 return해서 디렉션이라는 변수의 값을 우리한테 되돌려 줄래? 라고 해서 반환해 줄래? 라는 이 코드가 없었습니다. 해당 코드를 추가해 주세요. detect mouse direction이라는 함수, 우리가 스택 오버플로에서 빌려온 함수, 저 녀석이 우리한테 0, 1, 2, 3 해서 숫자가 나온다라고 했고 그 숫자가 디렉션이라는 변수에 저장이 된다라고 했으니 그걸 알려달라고 하고 해당 디렉션이 제대로 나오는지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서 여기 이 57번에 콘솔 로그 해서 디렉션이라는 변수의 값이 찍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걔는 또 일어났네. 자, 이거는 지금 누구를 못 알아보는 거냐면 얘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요 녀석 일단은 주석 처리를 해볼게요. 해당 부분 주석 처리하고 방향은 다시 나오는지 잠깐만. 주석 처리했고요. 옵셋에서 일어난다고. 옵셋. 여기 보면 지금 마우스가 들어오고 나갔을 때의 이벤트 타입 얘가 문제가 아니겠구나. 얘는 다시 주석을 풀게요. 주석을 풀고 지금 이벤트가 들어가면 여기 이벤트 자체를 e라는 매개 변수로 이 안에서 쓰고 있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이벤트 타입
마우스가 들어오고 나가는 거에 이벤트 타입을 적을 때 얘를 뜬금없이 이벤트라고 적었거든요. 그게 아니라 이입니다. 이벤트가 일어난 그 이벤트 맥에벤스 2의 타입이 마우스 엔터, 마우스 리브일 때라고 해서 이렇게 해주시고요. 다시 한번 마우스를 올려보겠습니다. 옵셋에서 에러가 난다는 건 여기에서 문제가 있다는 건데 얘를 좀 바꿔볼게요. 이 이벤트가 일어난 그 녀석을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는 것 같아서 아까 방향만 확인했을 때는 이상 없었던 것 같은데 잠깐만요. 얘를요. 무브 캡션이 아니라 직접 해서 콘솔이 여기 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 좀 해볼게요. 저 변수명을 여기에 넣어봐 주시겠습니까? 숫자 잘 나오는데? 그런데 다시 뒤로 돌릴게요.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변수명 디렉션의 값이 안 찍힌다. 요소금은 콕 집어서 이벤트가 일어난 그 녀석을 정확하게 잡고 한번 가볼게요. 변수명 엘리먼트라는 걸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이벤트가 일어난 그 요소 정확하게 그 요소를 지정하고 걔의 위드와 하이트를 구하는 걸로 조금 더 정교하게 짜보겠습니다. 이벤트가 일어난 그 녀석을 jQuery 객체로 바뀌어 있어야 jQuery 객체로 바꿔야 얘 위드와 하이드가 나올 거니까 jQuery 객체로 바꾸고 이벤트가 일어난 건 이에 해당 요소가 생긴 이벤트가 생긴 그 녀석을 정확하게 지정하는 또 다른 방법은 뭐냐면 current의 target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벤트가 일어난 그 요소를 정확하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꿔볼게요. current target. 콘솔에서 EL이 누군지 확인을 할 거고요. 일단 뒤에 문장부터 다 바꾸고 볼게요. 이제 this가 아니라 el로 바뀌었다라는 얘기고 밑에도 this가 아니라 모두 el로 바꿔주세요. element. 이벤트가 일어난 그 녀석을 이제 this로 안 받고 el이라는 변수명에 담아서 jQuery 객체로 아예 바꿔버려서 width나 offset 값이 제대로 먹게끔 해보겠습니다. 일단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position out is not defined. 자, 이제 그 부분만 수정하면 되겠네. 자, 일단은 여기에서요. EL이 정확하게 누가 잡히는지 콘솔에서 확인을 해볼게요. 이벤트가 일어난 그 타겟이 정확하게 잡혀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피겨. 정확하게 피겨가 선택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걔의 width, 걔의 height, 걔가 왼쪽에 떠진 거리, 위에서 떠진 거리 등등 전체 페이지에서 요거는 우리가 스택 오버플로에서 그대로 가져온 거라 방향을 이제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디에서 에러가 나고 있냐면요. position out is not defined. position out이라는 변수 안에 값이 저장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해당 부분이 왜 그런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position out이라는 건 우리가 어디에다가 위로 올라가 볼게요. position out 더블 클릭해 봤고요. 걔를 여기 이름이 다르네요. 그죠? 이름이 달라요. position out 해서 여기에서는 SITION이라고 했는데 위에 제가 실수로 T가 없네요. 이게 뭐야? 포이즌도 아니고. 지금 복사한 걸로 교체할게요. position out이라고 해서 변수명이 달랐어요. 여기 있는 변수명과 위에 있는 변수명이 달랐었습니다. 변수명을 맞춰주세요. 그러면 또 에러가 없나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뭔가 살짝 문제가 있는데 중간중간에 위로 좀 볼게요. 자, 지금 문제가 뭐가 있냐면 이게 움직이려면 우리가 두 개의 값이 필요해요. 움직이려면 얘가 이렇게 들어올 때 초기 위치와 그리고 맨 마지막 위치가 있습니다. 맨 마지막 위치는 여기 있어요. 근데 마우스 올리기 전 포지션 바깥쪽에 있던 포지션의 값이 지금 제대로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얘가 여기에 값이 우리가 원한 이 형식으로 저장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이제 디렉션은 빼고 변수명 position out이라는 거 뒤에다가 콘솔 러그해서 position out을 찍어 보실게요. position out에 우린 값이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상황 따라 케이스 0번이면 position out에서는 얘가 저장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저 위치에서 아래로
저 위치에서 안쪽으로,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올라오는 이게 초기 위치란 말이에요. 바깥쪽의 원래 위치. 상황 따라서 원래 위치가 다 달라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스위치를 이용해서 만들어 놨었습니다. 자, 값이 얘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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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포지션 아웃에 찍히고 있어야 되는데 저장해 봅시다. 저장하고 마우스를 올려보면 자, 지금 보면 포지션 아웃이라는 변수 안에는 그냥 생으로 이 안에 있는 코드가 다 적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포지션 아웃에는 자, 포지션 아웃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출력이 지금 정말로 저 코드 그대로 출력됐어요. 이게 아니라 얘가 실행된 결과가 여기 저장돼 있어야 되거든요. 자, 여기서 지금까지는 한 번도 설명 안 한 게 있습니다. 밑에다가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여기 부분을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밑에 내려와서 우리가 함수를 만들 때 보통 이렇게 쓰죠. 펑션. 예를 들어서 add라는 함수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add라는 함수는 x와 y가 두 개가 들어오면 return해서 얘 결과 값으로 x 플러스 y 해서 우리한테 반환을 해준대요. 자, 지금 저렇게 쓰면 저 add라는 함수는 실행이 됩니까? 안 됩니까? add라는 함수가 이런 일을 하는 거야 라고 지정만 했을 뿐이지 함수가 무슨 일을 하는 건지 지정만 했다고요. 이게 지금 이름이 있는 함수니까 이름이 있는 함수, 다른 말로 기명함수라고도 부릅니다. 얘는 기명함수인데 저 이름 add라는 함수가 이런 일을 하는 거야. 그래서 저걸 실행하면 저 안에 있는 중괄 안에 있는 걸 실행해 라고 해서 반드시 실행하려면 add라는 함수에다가 숫자를 뭐든 이렇게 두 개를 넘겨야지만 작동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지금까지 일반적인 상황이었다고요. 함수를 만들고 그 함수를 실행을 해요. 이런 게 있었고 또 어떤 게 있었냐면 그냥 펑션 해서 얘를 이렇게 하면 자, 이거는 이 페이지가 실행되자마자 얘가 이름이 잠깐만요. 이름이 이런 식으로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 얘가 이렇게 해서는 아무것도 안 되고 변수명 add 뭐 이렇게 뭐 적어볼게요. 이거 같은 경우에 또 함수에다가 이 함수를 add라는 거에 적용을 했고요. 이거라고 한다면 얘는 한 번은 실행돼요. 이 변수명이 실행돼서 한 번은 실행되는데 재실행은 안 됩니다. 얘는 이름이 있으니까 다시 재실행할 수는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건 여기에서 포지션 아웃이라는 녀석은 함수를 만듦과 동시에 바로 실행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건 이름을 지정하고 함수가 이런 일을 하는 거야. 이것도 이름을 지정 안 했지만 변수에 담아서 함수가 이런 일을 하는 거야 라고 적었었지만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만듦과 동시에 함수를 지정과 동시에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즉 즉시 실행 함수가 있어요. 그 함수는 어떻게 만드냐면 이렇게 만듭니다. 여기 안에 즉시 실행할 함수가 들어오면 돼요. 만약에 아까 이 녀석과 같이 연결을 한다라고 하면 저 함수는 이름이 뭐였어? add에서 x, y 두 개가 들어와야지만 하는 녀석인데 바로 값을 두 개를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얘가 즉시 실행 함수입니다. 함수를 만듦과 동시에 2와 4를 더해서 그 결과를 우리한테 알려줘 라고 해서 하고 있어요. 얘는 매개 변수 없이 바로 할 일은 이렇게 쓰고요. 요건 이 스크립트가 실행되자마자 언제든 다시 이 안에 할 일을 수행하는 녀석입니다. 자, 지금 딱 우리가 지금 얘가 필요해요. 자, 여기 정리했던 건 주석으로 처리를 하고 위로 올라가 볼게요. 여기 포지션 아웃이요. 포지션 아웃이 이 디렉션이라는 숫자가 들어왔을 때 그 결과가 0이든 1이든 2든 간에 2라고 한다면 우리한테 얘가 리턴해서 이 값을 알려줘야 된다고. 근데 지금 같은 코드에는 저 안에 있는 함수를 그대로 그냥 날 그대로 출력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 함수에 담긴 값이 그냥 문자열 취급이 돼서 그대로 출력이 되고 있으니까 이게 아니라 얘 결과가 이게 여기 뒤에 가로 닫고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가로가 하나 더 생겼으니까 가로 하나 닫아주고
뒤에 매개 변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매개 변수가 없으니까 빈 매개 변수에서 이렇게 써줍니다. 앞에 가로 하나 있고 뒤에 그 연고 닫고 그 다음에 빈 매개 변수 이렇게 넘겨줍니다. 그러면 얘는 이게 어떤 상황이든 이게 실행이 되면 바로 그 결과를 알려줍니다. 언제? 우리가 지금 마우스 무브가 이동해서 무브의 캡션이 작동을 하면 그러면 그때마다 여기 있는 걸 실행해서 포지션 아웃에 저장할 거예요. 자, 화면과 같이 넣어 주신 다음에 다시 저장하고 브라우저 화면을 봅니다. 그러면 이제 포지션 아웃에 저장되어 있는 게 콘솔 로그에서 찍어보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나오고 있어요. 마우스가 들어오면 나가면 들어오면 나가면 해서 이제 모두 다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포지션 2도 찍어보면 콘솔 로그에서 포지션 2도 찍어 보내겠습니다. 포지션 2는 여기를 지나야 생기죠? 여기를 지나야 생기니까 포지션 아웃과 포지션 인 둘 다 찍어 볼게요. 포지션 인은 어쨌든 이동한 맨 마지막의 위치 포지션 2에 저장되어 있을 거니까 포지션 2에서 이렇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올려볼게요. 그러면 제가 이제 왼쪽에서 이렇게 넣을 거거든요.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러면 마우스 방향은 왼쪽에서 안쪽으로 들어온 거니까 3번 케이스 3번일 거고 케이스 3번이면 마이너스 100%다가 0이다가 그러니까 여기에 있다가 이렇게 들어와야 된대요. 케이스 3번이면 여기에서 레프트 마이너스 100%탑 위치가 누구의 값이다? 포지션 아웃 즉 바깥에 캡션의 위치가 포지션 아웃에 저장돼 있어요. 확인해 볼까요? 마이너스 100에 0이었다가 00으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레프트가 마이너스 100이다가 탑값이 0이다가 안쪽으로 들어와서 탑값과 레프트 값이 둘 다 0인 이렇게 해서 마우스 방향에 따라 캡션의 위치를 나가는 거 들어오는 거 그래서 들어오는 거 나가는 거 다 반영이 되는 이런 걸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하나만 있으면 재미가 없고요. 얘가 여러 개 있을 때 훨씬 더 멋있습니다. 얘가 지금 피그의 캡션 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를 리스트로 한번 바꿔볼게요. 리스트 안에 얘가 있는 구조로 바꿔버리고 이렇게 바꾸고 리스트를 3개만 할게요. 3개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피그의 캡션이 가운데가 아니라 리스트를 가로배열 할 거예요. HTML 화면과 같이 바꿔봐 주십시오. 가로배열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플렉스를 이용해서 가로배열을 해볼게요. CSS 가봅시다. 피겨의 너비와 화면의 가운데 있어라는 것만 빼고 UL에 가서 디스플레이 플렉스 너비는 얘가 600이니까 하나가 200이니까 660 width 660 justify content space between 해서 지정을 해볼게요. 리스트 스타일 난 했어요. 아 이게 이제 마우스 올렸을 때 그 녀석한테만 가야 되는데 다 움직이네? 한 가지를 더 잡아야 되겠구나. 우리가 피겨 잠깐만 얘가 왜 이렇게 됐지? 마우스 올라간 그 녀석만 해야 되는데 뭐하냐? 이게 완전히 싱크로나이즈도 아니고 얘가 왜 이렇게 됐어? 검사 코드 좀 잠깐 보겠습니다. 스크립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피겨 타겟 무브 캡션 디렉션 여기를 바꿔야 되는군요. 자, 이 부분이 이제 그냥 캡션이라고 되어 있으면 모두의 CSS와 모두의 애니메이션을 작동하는 거니까 이벤트가 일어난 그 녀석만이라고 해서 이 부분을 jQuery니까 this로 바꿔서 한번 해볼게요. 이게 헷갈리지 않게 여기에서 한 번 더 잡고 가자. 별수명 this는 this 라고 해서 여기 가볼게요. 무브의 캡션에서 이벤트가 일어난 그 녀석 이거를 아까 그거로 바꿔도 돼도 일단 디스가 먹는지 확인하고 무브 캡션 밑에다가 이렇게 해줘 보세요. 그러면 이제 타겟의 CSS 타겟의 애니메이트가 작동하는 게 아니라 디스입니다. 디스에 가서
무브의 캡션. 이벤트가 들어오면 이벤트가 저거 바꿔야 될 것 같기도 한데 느낌상. 얘 바꿔볼게요. this 여기도 this 바꿔봐 주세요. 야, 네 자체가 바뀌면 어떡하니? 얘 잠깐만요. 이거 캡션이잖아. 캡션도 여기서 이건 하나 있을 때는 이렇게 변수를 잡겠지만 여기가 바뀌어야 되겠네. 여기도 그거 안에서 find해서 저게 의미가 없네. 저 위에서 잡은 게 피그의 캡션 이렇게 바꿔주세요. 얘도 여기도 바꿔주세요. 띵 컴온 띵. 자, 이 부분 바꿔주시고 이 부분 바꿔주세요. 이벤트가 일어난 그 안에 피그의 캡션이 움직이는 거니까 우리는 디스 이벤트가 일어난 그 녀석 피겨를 디스로 받았고 그거 안에 피그의 캡션 원래 캡션이라고 했던 녀석을 저렇게 바꿨습니다. 저장하고 다시 한번 볼게요. 마우스를 올려 보면 잠깐만요. 어라? 얘가 안 바뀌네. 피그의 캡션의 오타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마치 저 캡션이 이렇게 이동하는 것 같은 모양새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각각 캡션은 다르게 해서 작성을 해 놓으면 되시겠습니다. 자, 여기 오타가 있었어서 안 되고 있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위에 변수면 캡션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 있을 때는 의미가 있었지만 이렇게 해서 3개까지 나오는 걸로 업그레이드를 해 보았습니다. 잘 작동하네요.